이제 수업을 할게요. 향가. 이 향가에서 이제 헌화가를 이야기했고, 이제 좀 빨리 오늘 진도를 많이 뺄게요. 헌화가를 이야기했고, 꽃을 꺾는 노래, 수로 부인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8쪽으로 넘겨보세요. 48쪽. 48쪽으로 넘기면 거기 세 번째 단락에 해성가가 있어요. 해성가. 해성가. 있죠? 해성가가 뭐 헨리 해성 이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 해성가의 이 해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물론 우리가 지혜 해자로 많이 알고 있죠. 해성가의 요 해자가 지혜할 때 해자라니까. 근데 원래는 지혜 해자가 아니라 이걸 빗자루 해자라고. 여러분 해성은 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건 알아요? 예. 이렇게 해성이 꼬리 이렇게 달고 있어요. 뭐 76년을 주기로 해서 뭐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해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빗자루 모양이래요. 그래서 해성을 빗자루 별이란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빗자루 별이라고 해요, 해성을. 그래서 빗자루 모양의 별이다라고 해서 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진평왕 지금 48쪽입니다. 오늘 한 뒤쪽에 빨리빨리 해서 진도를 좀 많이 나갈게요. 자, 융천사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융천사.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융천사도 이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48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융자가 뭐예요? 여러분 융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융기. 융기가 뭐예요? 이게 바다가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융할 때 융자가 무슨 융자냐면 소술 융자. 소술 융자. 아니. 소술. 예, 소술융. 우리말도 어렵죠? 솟는다 위로. 예. 융천사. 그러니까 하늘로 이게 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융천사가 본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향가가 참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 충담사면 충성스러운 말을 잘해서 충담사냐, 원래 이름이 충담사냐. 그건 아직까지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원래 문학은 정답이 없어요. 원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융천사가 지었는데 화랑셋이 놀러 갔어요. 풍악에. 그런데 혜성이 나타나서 뭐 심대성을 범했어. 불길함을 느끼자 융천사가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혜성이 사라지고 일본병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뭐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주술적이죠. 여러분 주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혼이라든가 이런 걸 막 불러들이는 거 있죠. 그런 이야기를 주술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향가가 대부분 주술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주술적이 뭔지 모르시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혼 같은 것들 막 불러들이고 뭐 마귀를 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온 걸 다 주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작품들이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불교를 따른 노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원왕생가가 정말 멋진 작품인데 거기 밑에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찾으셨죠? 48쪽. 원한다. 이런 원왕생가의 뜻이 뭐냐? 써놓으세요. 극락왕생을 원하는 노래. 극락왕생을 원하는 노래. 그래서 이 문왕 때 광덕이라는 사람이 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렸고 아내가 분황사 종이었다. 광덕의 벗 임장은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광덕이 죽자 광덕의 아내를 차지해버렸어요. 여기 나오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 처지였는데 세 사람의 관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하층민의 생활이 문헌에 전하는 희귀한 사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목할 바가 없다고 할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광덕은 불도를 열심히 닦는 승려이고 더구나 아내는 뭐라고 나왔어요?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광덕하고 지금 아내가 나왔잖아요. 광덕이 죽자 광덕의 아내를 또 뭐 엄장 차지했는. 그런데 광덕과 아내는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뭐 쉬운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문학적인 거니까 이걸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원래 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뭐랄까 고고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이제 원앙생가의 주제는 이제 여러분 2학년 2학기에 가야지 이제 국문학, 여러분 이제 진짜 내가 국문학과를 다닌다라고 하는 건 언제냐? 제가 볼 때는 2학년 2학기예요.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2학년 1학기 때 이제 그 고전 시가 강독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고전의 뭡니까? 고전시가 강독을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요즘 나오는데 어쨌든 과목은 고전시가 강독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전시가를 강독을 하면서 여러분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가 강독 시간 아니니까. 그때 나올 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여튼 신라가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 밑에 단락을 보십시오. 거기 지금 49쪽에 자, 넷째 줄 정도에 보면 광덕이 찾으셨죠? 고승의 경지에 이르러 서방 정토가 뭐라고 그랬죠? 극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같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부부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의 실상과 정신적 지향 사이의 거리를 극단화해서 말했다고 한다. 이해된다. 신라 불교가 귀족 불교의 한계를 넘어 미천한 백성에게 수용되자 현실 초국의 사고방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음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하면 여러분 재밌는 게 절 중에 경주에 가면 유명한 절이 뭐 있어요? 뭐의 종소리 들려와요? 불국사. 여러분 왜 불국사예요? 불국이 뭐예요? 부처의 나라예요. 맞죠? 그러니까 불국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불국사 그냥 수학여행 때 멋모르고 막 가시잖아요. 그냥 속가닥 다보다. 근데 불국사라는 것은 이곳에 가면 이곳이 또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냥 나라라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는 그곳이 하나의 또 나라잖아. 맞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곳 자체가 부처의 나라야. 여기에서는 다 부처의 세상이야.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불국사예요. 그래서 신라의 그 달밤도 현인 가수가 불렀지만 이 불국사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신라가 이 불교가 아주 성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월명사, 충담사. 이 월명산 국선지도 이런 이야기 제가 했었죠. 국선지도는 뭡니까? 화랑도와 관련된 그런 지도해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50쪽 보세요. 50쪽입니다. 거기 중간에 있는 거는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월명사처럼 미륵을 숭상하고 향가를 지면서 돌아다니는 시인은 화랑의 전통에 미련을 가지는 예외자가 되어서 민간에서나 숭앙을 받을 따름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냐면 봐요.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길을 지나가니 달이 가기를 멈추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달이 가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경도강은 이리 다가가게 되자 월명사를 불러서 승려와 제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월명사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결국 월명사가 뭐냐? 누구냐? 무당이다. 이런 설이 또 이제 주장을 또 해요. 이 사람도 무당이다. 그만큼 신통력이 하여튼 옛날에 신통력 있으면 다 무당이라고 그랬죠. 왕도 무당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망매가 밑에 보세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를 때 불렀는데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광풍. 여러분 광풍이라는 게 뜻이 뭔지 알아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바람.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거든요. 막 그게 일어나 가지고 재단에 놓인 종이돈이 서쪽, 서방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야기했죠. 그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 나고 가는 거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가지는 한 부모라고 했잖아. 한 부모. 밑에 나고 가는 거 모르겠구나. 극락에서도 만날라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이런 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산에 가도 제가 이야기했죠. 산에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향가가 있어요. 향가. 이렇게 향가가 있어요. 이 향가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산에가가 있는 거예요. 자, 산에가 보통 이제 산에가는요. 향가는 여러분 이제 향가를 아직은 정확히 안 배우셔서 좀 설명을 할 게 많은데 향가는 4구체가 있고요. 8구체가 있고 10구체 향가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4줄, 8줄, 10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산해가는 8줄이나 10줄짜리 향가예요. 8구체, 10구체를 산해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4줄짜리는 잘 안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줄짜리 향가를 산해가는 고뇌를 표현한 노래라고 그랬죠. 여러분 4줄짜리는 자, 우리 노래 시작됐네, 노래 끝났네 이런 노래 있죠.
네 줄짜리는 내 고뇌를 잡으려고 펌잡다 끝나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네 줄짜리 한가는 거의 산해가가 되지를 못해요. 아니 생각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좀 쓰려고 하는데 네 줄로 써봐. 여러분 감정을 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맞잖아요. 그래서 산해가는 주로 8, 8구체 한가나 19체 한가를 산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가가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요. 뭐 어렵긴 하지만 이 한가에 빠진 사람은 정말 한가만 공부해 한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월명사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충담사 뭐 창기파란가 이거 다 한 거예요. 50페이지 그 뭐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찬기파랑 산해가 있죠. 이게 원래는 찬기파랑가예요. 원래는. 근데 찬기파랑 산해가라고 한 건 뭔지 알겠죠? 내 고뇌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랬죠.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한 노래라고요. 근데 이 찬기파랑가를 충담사가 지었는데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찬기파랑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설화에 나타난 상하 남녀관계 51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문학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이걸 이잡듯이 공부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 담당하시는 분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쭉 아마 여기 저는 이 과목을 시청해서 안 들었는데 아마 이 담당하시는 분도 이걸 그냥 크게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화적 상상의 유산이 뭐다? 향가다. 향가도 신화적 상상력이다. 이런 거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신화적 상상력에서 이제 설화 52쪽에 세 번째 단락 설화의 동그라미 적어요. 설화. 설화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 옛날 이야기 맞죠?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설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여러분 이제 세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저도 그런데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무진장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막 저 이야기 막 엄청 많이 이야기 해주시고 그런 걸 듣고 자랐는데 그 설화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흥미를 일으키게 이제 만드는 어떤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설화는 주로 어디에다 기록이 되냐? 삼국사기에도 있지만 주로 삼국유사에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52쪽에 그 네 번째 단락 보면 설화 자료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서 서술하고 한 정사 삼국사기에도 설화라고 할 것들이 보인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설화를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라는 것은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을 적은 게 삼국유사 이건 알죠? 네. 삼국유사라는 물으시면 써놓으세요.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52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 번째 단락 셋째 줄 정도에. 자, 53쪽. 그래서 이제 이 53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삼국유사 기2편. 기2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것을 적었다. 그래서 기2라고 그래요. 기이한 것을 기록했다. 여기 이제 미추왕의 여기 주겹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게 대나무 잎 군사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주겹이니까. 그래서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미추왕이 묻힌 무덤에 대나무잎 군사가 나타나 적병을 물리치기도 하고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기도 한다. 이적, 여러분 이적이 뭔지 알아요? 이적? 예, 이적을 보여줬다. 기이한 행적. 그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밑에 건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뭐 만파식적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얼핏 들어보셨죠. 53쪽에 밑에서 한 넷째 줄부터 볼게요. 31대 신문왕은 하늘을 내리는 옥대를 받고 용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만파식적을 만들어 적군이 물러나고. 그러니까 만파식적이 막 피리 부는 거예요. 피리 맞죠? 이거 여기 만파식적 할 때 이 적자가 피리 적자예요. 만파식적 할 때. 이 식이라는 건 휴식할 때 이제 식자고, 그러니까 그 만이랑의 물결에서 그렇죠. 이걸 평온하게 만든다. 뭐 이런 필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비를 오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적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있고요. 자 넘기세요.
자, 54쪽에 거기 그 다섯째 줄에 좀 밑줄 치세요. 신화의 전승이 더욱 중요한 통로는 민간의 하층 무당이 부르는 서사무가였다. 그런 말 있죠. 그 위에서 다섯째 줄에 54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민간의 하층 무당 있잖아요. 54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그런 말 없어요? 예, 그거 밑줄 치라고. 예. 민간 하층 무당이 부르는 서사무가. 이 서사무가라는 게 뭐냐면 무당의 노래가 무가인데 이 무가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시겠지만 서정무가, 서사무가, 이거 좀 써드릴까? 나중에 좀 배우시겠지만 서정무가가 있고 서사무가가 있고 교수인무가가 있고 교술무가가 있고 희곡무가라는 게 있어요. 희곡. 이렇게 네 가지 무가가 있어요.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 이제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고 4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 서사무가 이야기를 나타내는 게 서사무가입니다. 서사무가. 대표적인 서사무가 바리대기. 바리대기는 많이 알죠? 버렸다는 거, 버린 아이. 이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딸만 6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7번째도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 딸을 버렸는데 결국은 자기 왕이 죽으려고 할 때 이 바리대기 공주가 이 왕을 살리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뭐 그런 이야기가 바리대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서사무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승의 신이한 행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승의 신이한 행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건 좀 필기를 좀 하고 설명드릴게 뭐냐면 요 이야기요. 여기는 제가 좀 크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불교가 유입이 돼요. 자, 불교 유입. 55쪽 위에다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유입을 하면 여기 이제 영웅이나 고승이 나와. 고승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가 정착이 돼요. 정착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영웅이나 고승이 유입이 되면 이게 뭐냐? 외래설화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외래설화가 유입이 된다. 영웅이나 고승이 나오면 요 사이에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도 뭐 이런 쪽 종교니까 그 외래설화가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한국과 결합이 돼서 불교가 정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정착이 되니까 뭐예요? 불교 설화의 다양화. 이 불교 설화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불교 설화의 다양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불교 설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고승의 신이한 행적들이 쭉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승들의 그런 행적들이 아주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영웅담의 성격 변화가 이제 55쪽부터 나와요. 55쪽에 그 5.4.3에 보면 영웅담의 성격 변화가 나오는데 뭐 이거 다른 거는 다 건너뛰고요. 이거 뭐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56쪽을 보세요. 56쪽. 거기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간절하게 56쪽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간절하게 기원해서 노인의 모습을 한 산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한 데서는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유교에 수용된 도교의 요소를 이용해서 구현했다. 이런 말 나오고요. 남성 중심이 많고 또 아리따운 여신이 다가왔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와는 좀 더 다른 관점이죠. 여신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남성 중심적인 내용만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여신,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모계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7쪽. 57쪽에 이제 보시면 자, 둘째 줄, 두 가지 영웅과는 구비전승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조웅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작계 군담소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창작계 군담소설이라고 해요. 57쪽의 셋째 줄. 왜 창작계냐? 자, 조 다음에 웅자를 쓴 거예요. 웅자. 실제로 조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컷 웅도 되고 뭐 영웅할 때 웅도 되잖아요. 맞죠? 예. 임영웅할 때도. 그래서 이게 같은 그런 의미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것들 조웅전이 실제로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봐요.
이게 또 재밌어 이야기하려면 소대성전이 있어요. 작품 중에 임경업은 실제로 있었죠. 예. 소대성전이 이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실제로 소대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름이 성이 소시고 여러분 학원 중에 대성학원 있죠. 예. 종로학원 대성학원 크게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든 거예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대성전하고 조웅전 정도는 알아두세요. 창작계 군담소설. 임경업은 그다음에 이제 박시전도 창작계 군담소설. 여러분 박시전이라는 이야기는 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박시전 뭐냐면 나중에 3학년 때 배우시겠지만 이 박씨가 정말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엄청 못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뒤에 후원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살아요. 갇혀 살아. 근데 이 박씨 부인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통력이 있어. 박씨 부인이 엄청나게 신통력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거 시험 이게 되게 재밌어요. 과거 시험장에 딱 가. 연적을 하나 들고 가. 연적이 뭔지 알죠? 이게 뭡니까? 벼루 이렇게 막 갈잖아요. 이게 가는 연적이라고 하죠. 이 벼루를 갈면 이게 딱 그 시제가 딱 나오잖아요. 막 갈면 머릿속에 시제가 그 정답이 쭉쭉 떠올라. 막 적으면 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시험 볼 때 지우개 하나 딱 들고 있으면 그냥 막 답이 나와. 그냥 불 쓰는 거예요. 연적 이런 게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신통력 있어요. 이제 그거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적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이 박씨 부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미인이 돼버려요. 이걸 이제 환골탈태라고. 환골탈태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쁘니까 또 어때요? 좋아하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박씨 부인이 그 병자호란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졌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막 이기는 거예요. 여자 영웅 소설이라니까 박시전을 우리가 여자 영웅 소설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자 영웅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고전 작품들 보면 여성을 이렇게 막 그 뭡니까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달 나와요. 온달 57쪽에 그 한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미천한 인물이 이거 온달과 평강공주 모르는 사람 뭐 있어요? 온달 바보 온달.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정도 내려가면 뭐 나와요? 마퉁이 서동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거기 미천한 인물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 찾았어요? 57쪽에 거기서 다섯 줄 내려오면 온달이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이 마퉁이의 서동의 경우와 상통한다 이런 말 나올 텐데 서동이 마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동 나오면 서동요가 나오잖아. 서동요 국남 서동요 나온다. 서동요 제가 이야기했죠. 선아 공주님은 남몰래 남 그스지 얼어두고 이 서동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선아 공주가 서동이 이제 이 노래를 애들한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아 공주님은 남몰래 자 써보세요. 요즘 말로 쓸게요.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한자로 된 게 있어요. 선아 공주 중은 타 밀지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의 묘을 포견 거요.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어디가 음부분이고 어디가 뜻부분이고 이런 거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말 현대어로 나온 것만 해도 머리 아프죠? 거기까지 봐야 돼요. 거기까지 원래.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이 작품이 결국은 막 시키는 거야. 애들한테 고구마 같이 생긴 마 있잖아 주고 너 이 노래 불러. 얘가 서동이가 백제 사람이고 선아공주 신라 사람이잖아. 신라로 가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 뭡니까 선아공주와 서동이 사랑을 했냐? 완전 뻥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백제 불교가 신라에 전파된 것을 이렇게 남녀의 사랑에다가 빗대 갖고 쓴 거예요. 불교 전파. 그렇죠. 불교 전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문학을 안 하면 국문학 안 하고 저 소시적에 뭐 선화 공주님은 어쩌고 얼레리 꼴레리 노래 아니에요? 얼레리 꼴레리 뭐죠? 서동이는 선화 공주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얼레리 꼴레리 노래라고 그래 진짜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밑에 뭐 거타지 이야기도 막 나와요. 거기 57쪽에 거타지가 활을 잘 쏘아서 주몽을 연상하게 한다. 싸움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다. 괴물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 고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하층민의 소망과 시련 넘겨보세요. 58쪽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하층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하층민의 소망과 시련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상층부의 남성과 하층부의 여성이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항상. 또 하나는 뭐예요? 상층부의 여성과 하층부의 남성, 상층부의 남성과 하층부의 여성. 맞죠? 그렇게 나온다면 두 가지. 그러니까 자, 상층부의 여성과 하층부의 남성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지금 금방 한 온달전. 그 다음에 서동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상층부의 남성과 하층부의 여성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우리 프리티 우먼도 그런 이야기죠. 상층부의 남성과 하층부의 여성의 영화 프리티 우먼 있었잖아요. 리차드 기어 나오는 거 있어요. 프리티 우먼을 모르시네. 프리티 우먼이라는 노래 있어요. 프리티 우먼 루킹 온 더 뭐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아까 이제 서동 이야기는 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8쪽에 마지막 단락. 권력의 행포에 지혜로 맞서야 된다. 그것이 구토지선. 거북과 토끼 이야기죠. 김춘추가 고려에 갔다가 죽게 되었을 때, 자, 오른쪽 보세요. 뇌물을 받은 고구려 권신이 알려줬다는 이야기는 불경을 매개로 해서 들어온 외래설화인데, 알려져서 지배자의 행포에서 벗어나는 약자의 지혜를 암시하는 교훈을 지녔다. 여러분, 도미설화, 이게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도미설화. 혹시 도미설화는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도미는 하층민이지만 잘못 의리를 알았어요. 근데 도미의 아내가 엄청 예뻐. 예쁘죠? 행실이 고다. 칭송했어. 그러니까 예쁘면, 하여튼 꽃이 예쁘면 벌들이 막 오겠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니까 누구에게 가느냐? 그 소식이 누가 가겠어요? 왕에게까지 가. 백제의 계루왕 나오죠? 나오잖아요. 왕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괴롭힌 짓을 드러내서 결국은 이제 그 같이 부인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을 삼으려고. 여기는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그거예요. 부인을 삼아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동침을 하려고 했는데 아재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날이어가지고 지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망가. 그런 걸 핑계로 해서 도망을 가서 결국 이제 그 자기 남편은 아마 엄청나게 고문을 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그 갔는데 결국 그 남편과 뭐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재회하는 이야기예요. 이 뭡니까 그 도미소라라는 게 이게 참 나쁜 거죠 왕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남녀 관계에서 여기 보면 이제 여왕은 그 신라의 선덕여왕이다. 이것도 이제 보세요. 되게 웃기는 게 선덕여왕이 있었어요. 이 신라 시대가 참 여성 중심적인 게 뭐냐면 여왕이 3명이나 있었어요. 맞나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예, 3왕이 있었는데 선덕여왕이 이제 있었어요. 걸출한 인물이었대요. 근데 직위라는 이름의 천하디천한 역졸이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좀 읽어볼게요. 선덕여왕은 처녀로 일생을 보냈다고 하지만 수지분 같은 게 없었다. 이름과 형상이 하여튼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격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상한 여근곡에서 겨울에 개구리가 떼지어 운다는 말을 듣고 개구리는 병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지 알겠으나 여근에 들어간 남근이 움츠러들게 마련이니 염려 없다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성격이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성격이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직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가능할 수 없어. 직위는 선덕여왕의 아름다움을 흠모해. 너무 예쁘니까. 근데 왕의 그 선덕여왕이 어디에 올까요? 절에 와요. 여기 절에 왔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말을 듣고 나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깜빡. 왕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은 팔찌를 빼서 직위의 가슴에 얹어놓고 가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깼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아서 불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팔찌를 놓으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방에 나는 불을 선덕여왕이 지은 주문을 붙이고서야 끌 수가 있었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직위가 불귀신이 되어낸 불을 선덕여왕이 껐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상층부의 여성과 하층부의 남성의 이야기도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화가 정착대사가 60쪽에 나오는 거예요. 설화가 정착이 됐다. 이해가시죠? 설화가 이제 점점점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있다가 그 내용들 자체가 이제 정착되는 이야기가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쭉 나옵니다. 설화가 정착됐다. 그렇게만 여기는 알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61쪽에 이런 식으로 제가 크게 강의를 할게요. 61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설화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폐관 잡기 이런 말 나오죠. 두 번 폐관이라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폐관이 뭐냐면 써놓으세요. 이 이야기를 수집하는 관리를 폐관이라고 해요. 이야기들을 이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수집하는 관리라고. 그걸 폐관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폐자가 무슨 폐자인지 혹시 아세요? 폐관할 때 폐자가 몰라요? 이게 피 폐자예요. 피. 여러분 그 벼 키울 때 벼 옆에 피가 있죠. 우리 몸에 피 블러드 말고 그 피 벽과에 한해살이 뿌리잖아요.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벼는 아닌 거. 이게 피 아니에요? 뭐 농사는 안 지셨어도 그걸 이제 피라고 해요. 그래서 피폐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피라고 했지만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꼭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 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들도 이제 막 했다는 거예요. 놀이 연극 같은 것들을 중세 시대에 여러 이념에 따라서 연극 같은 걸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63쪽으로 가보면 고구려 백제도 이제 놀이라는 것들이 막 있었어. 이런저런 놀이들이 있었다는 게 쭉 나와요. 거기 뭐 고구려는 어떤 걸 했고 백제는 어떤 걸 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65쪽으로 가보면 이제 신라 쪽의 상황과 처용극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신라에서는 여러분 이제 팔관회가 있습니다. 거기 65쪽의 두 번째 단락에 551년 팔관회 이게 불교 행사예요. 지금도 이제 팔관회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쭉 나와요. 팔관회를 통해서 뭐 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것만 알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중요한 게 67쪽에 처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67쪽 보세요. 67쪽의 그 세 번째 단락. 처용은 특이한 존재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강왕이 개운포에 갔어. 여러분 개운포 한자를 한번 볼까요? 한자? 그 지금 10개 구름은 그 다음에 포는 포구할 때 포자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열리는 포구란 뜻이에요. 개운포. 개운포. 네, 구름이 열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정 보좌의 임무를 맡긴 신참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개운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개운하다. 그런 의미도 아마 이런 의미하고 연결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왕정 보좌를 하는데 이 처용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처용가는 어떤 걸 담는 노래다? 처용가는 어떤 걸 담는다? 이야기 안 했나요? 이걸 축사라고 그래요. 축사. 축사가 뭐냐면 사악한 것을 쫓는 이야기. 쫓을 축자에 사악한 사자. 이게 축사라고. 사악한 것을 쫓는 이야기를 축사. 왜 사악한 걸 쫓는지는 알죠? 세벌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그러니까 동경 밝은 달에 이게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그 동경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처용이가 막 놀다 온 거예요. 놀다 왔는데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 다리가 몇 개? 4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이거 원래 이제 옛날 말로 여러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이게 현대 말로 좀 맛이 안 나요. 빼앗은 건 없지.
그건 어찌하리. 그러니까 세벌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서 자리 복은 가라리 내이어라 이렇게 나와요.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둘은 내 해언데 내 것인데 둘은 네 해언고 누구의 거냐.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얼핏 보면 처형 부인이 뭐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잠을 자고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처형가 배우셨죠? 기억이 안 나. 자, 근데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처형가 유명해서 나오는데 문과면 다 배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처형의 뭐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잠을 잤다 이 정도.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했었나?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했어요? 네. 기억이 안. 처형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드릴게요. 처형에 그렇죠. 열병을 얻는 거예요. 열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라고. 앓는 모습이라고요. 외간 남자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간 남자가 온 줄 안다니. 그게 아니라니까. 처형이 왔을 때 부인이 엄청난 열병을 앓는 거예요. 근데 열병을 앓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이게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방하착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로. 방하착 처음 들어봐요? 마음을 내려놓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방하착이라고. 아래하자 집착할 착자. 멋있다. 여기 선생님은 중문과를 나오셔갖고 이게 한문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문학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게?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였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네. 그게 어머.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말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처형 하나만 더 이야기해요. 처형가가 딱 8줄이에요. 8줄 처형가 가지고요. 석박사 논문이 한 300편 나와요. 8줄짜리.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공무도화가 4줄짜리, 4줄짜리.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이사, 장래공화 300페이지 박사 논문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쓰시겠어요?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은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거 갖고 300페이지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한 페이지라고 써보세요. 이거 가지고. 한 페이지 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만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5만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쉬는 시간 없어요. 아 이제 쉴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쉬려고 그랬어. 좀 쉬었다.